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종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눈발이 조금 내렸죠. 저도 9호선을 타고 왔는데요. 정말 지옥철이더군요. 하루빨리 해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오늘도 국회는 예산안을 놓고 줄달리기를 하는 모양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무한 비행장을 통과하는 KTX역을 만들겠다고요. 경유하는 역이죠. 예산이 얼마 들어가냐 보니까 1조가 조금 넘는 모양입니다. 지금 무한공항 이용 승객이 얼마죠? 향후 예상되는 승객이 있겠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서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인용문 열겠습니다. KTX 무한공항 경유 확정은 불균형 발전의 적폐청산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인용문 닫습니다. 이거하고 적폐하고 관계가 있군요. 한쪽에서는 호남 고속철 2단계 무한 경유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는 듯하고요. 어느 게 맞습니까? 김천 구미역 KTX 구미까지 택시로 무려 40분 걸리고요. 오송 KTX역에서 세종시까지 셔틀버스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대체 이런 문제는 정말 KTX가 왜 필요한지 의미를 먼저 살펴하는 거 아닌가요? 1조는 또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1부에서는 국회의원 세부 문제 한번 짚어볼까요? 6년 만에 2.6% 인상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그러신지 1부에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국회의원 회비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말로 하면 급여죠. 현장 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오늘 교육부가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교육 현장에서는 오늘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2부에서는 삼내공업고등학교 김기옥 선생님과 연결해서 정부의 발표에 대한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 법정 시간 내일이죠. 지금 국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3부에서는 국회 예결위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전화 연결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무한공항 경유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4부에서는 검찰개혁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그동안 추진되었던 검찰개혁 점검해보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혜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국회의원 세비 인상 문제 사정이 좀 있을까요? 6년 동안 동결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셨다는 건데 올해 들어서 수당을 내년에 2.6%만큼 올릴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취자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민병두 의원에게도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시죠, 요즘, 그죠? 예산 통. 예. 얼마 전에 이제 보좌관 증원하고, 이번에는 세비도 올린다, 이러니까, 여론 쪽에서, 이거 웬일이지,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반대한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만, 어떤 내용입니까? 내년도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2.6%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새 예산안에 자동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겠죠. 네. 행정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법부, 입법부 공무원도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이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별도 표시로, 국회의원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네. 대부분 그걸 놓치고 가는 경우가 그렇군요. 이제 많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운영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의 예산 소위에서도 사실은 이제 파악을 못했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부주의했다고 보고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네. 세비를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말씀 듣고 보니까 그동안에 공무원 봉급이 인상되어 왔기 때문에 6년 동안 국회의원 임금 세비가 인상된 게 아니라 그렇게 공무원 봉급 요율과 함께 인상이 되어 왔었군요. 인상이 안 된 거죠. 이제 그것을 발견하고, 네. 이번 해와 같이 못 발견하고 넘어간 경우는 예결위에서 혹은 전체 회의에서 그것을 갖다가 반영을 안
있었던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 예. 대부분은 아마 그것을 별도로 해서 국회의원은 제외하는 걸로 해왔을 겁니다. 예, 예. 국회의원 신분이 공무원 신분처럼 봉급이 올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왔다 이 말씀이군요. 자동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입법부 공무원 예. 내년도 2.6% 인상안이 올라와 있는 것이죠. 예, 국회 예. 운영위에. 예, 예. 그래서 그것을 통과시켰는데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보면 국회 운영위원회가 원내 그 부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매년 예. 1년마다 바뀌어요. 다른 상임위랑 다르게. 예. 원내 부대표들은 대개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아마 놓치고 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네. 저희들이 좀 부주의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동결한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심지어 우리 당 정당발전위원회에서는 국민 전체 월 수입의 월급의 중위수의 1.5배를 넘어서지 않도록 국회의원의 세비를 갖다가 상향선을 정해야 한다. 그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다 한 개혁안도 제시된 바가 있는데 예. 저는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매년 저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지금 공개한 얘기지만 한 1년에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동료 의원 중에 김민기 의원은 이미 2년 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어너스 클럽이라고 해서 1억 원 이상 기부한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데요. 네. 많은 의원들이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자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원분들을 보고 국민들이 믿고 가야 되는데 이제 또 아시다시피 늘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읽은 기사로는 그렇게 2.6% 올라가면 포인트 올라가면 643만에서 663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게 내용이? 그건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네. 그 안에 이제 받아보지 못했고요. 네. 하여간 이번 기회에 차제에 그동안 국회 개혁안으로 계속 얘기되어 왔던 겁니다. 네. 이 국회의원 세배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자. 그리고 독립된 기구를 두자 하는 것이죠. 국회의원의 세비를 국회의원이 정한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법률적 근거를 두어서 심의기구를 국회의원들로부터 독립을 시켜서 네.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되면 그것을 갖다 국회가 여부조건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기본급 얼마에다가 각종 상여금 또 수당 이런 게 붙어서 이제 마치 월 급여가 나오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본급이 가정에서 663만 원 정도라면 전체 국회의원들께서는 세금을 면세를 받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월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그 장관급하고 차관급 사이를 연 800만 원 정도 차이를 줍니다. 네. 그 장관하고 차관 사이에 가령 검찰총장이랄지 경찰청장이랄지 그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 국회의원도 장관과 차관 사이에 그 중간에 위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1억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될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한 6년 동안 동결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차관급 이하로 이제 국회의원 세비가 낮아졌다 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 여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 또 일부에서 이제 오히려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하게 국회의원도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봉사직이라고 생각하고 성기능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갖고 지금 국민들이 1인당 연간 가계부채가 수천만 원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반 국민들의 그 어려운 사정과 심정을 생각하면 국회의원들이 일반 국민 이상으로 과도한 혜택을 갖다가 누리고 있다 하는 그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예를 들어서 국회 우리 민명도 의원은 늘 그러시지만 지금 곳간에 지금 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눈먼 돈이라고 포함되는 건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무한비행장 경유하는 어떤 KTX 사업을 놓고 이견이 있다. 1조 원 정도가 투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예산의 곳곳을 들여다보고 국회의원께서 그러한 새는
이런 것을 잘 막아내신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답은 해드려야 된다는 게 또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거든요. 좋은 말씀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예산심사 제도 자체를 그렇다고 한다면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11월 달에 정부 예산안이 넘어와서 예. 한 20일 정도 날림 심사를 해갖고는 방법이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를 그렇군요. 연중 상설위원회로 그거 좋습니다. 예. 1년 내내 들여다보고 결산도 우리 일주일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어때 예. 정부 예산 300조 예산을 1주 만에 결산 심사를 합니까? 네. 한 2달, 3달 꼼꼼히 들여다보고 그러니까요. 결산 심사가 사실은 새해 예산 심사의 시작이거든요. 예. 결산해보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눈먼 돈이더라. 헛썼더라.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면 그만큼의 새해 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반영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네. 그러면서 새해 예산안도 지금처럼 10월 달이 돼서 국회에 제출이 되고 11월 달에 한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20일 하고 또 마지막에 개수조정소위에서 그것도 한 일주일 갖다 삭감을 하고 마지막에 증액심사는 여야 대표가 만나서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 가갖고는 우리가 정말 국가 예산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심사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는 민명도 의원께서 방금 하신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예산을 연중 내내 심의해야 되고 결산도 이거를 2주 만에 해치운다는 게 430조나 되는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2주 만에 다 결산을 심사를 하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심의기구라든지 어떤 독립된 규정 방금 말씀하신 거를 좀 공론화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국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혁안을 늘 갖고 있죠. 국회의원들이 사실 러메이커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의원은 늘 법안 심사를 할 수 있게 법안 심사 소위를 상설화 세분화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법안 심사를 해야 되고요. 좋죠. 다음 두 번째는 예산을 연중 감시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네. 세 번째, 이런 국회 스스로의 자기 개혁에 대해서. 예. 그 중에 자기를 갖다 들여다보고 자기가 어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독립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늘 10년 이상 제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다른 얘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건희 차명계좌 과제 및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TF위원장 지금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전 사회 정의의 문제라고 봐요. 네. 2008년도에 이건희 특검에서 총 차명 계좌의 액수가 4조 5천억 원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과세된 부분은 4,500억 원 정도였단 말이죠. 예. 그 당시 삼성은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해야 될 것은 다 과세를 하고 네. 4조 5천억 원 상당을 사회에 유익하게 쓰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단 말이죠. 네. 그 약속에 기초해서 본다면 지금 국세청은 밝혀야 할 내용이 있다면 다 밝히고 네. 또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법에 따라서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총액이 얼마인지 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얘기를 저는 해야 한다. 공개를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기초해서 삼성은 애당초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세청이 다스의 차명계좌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이게 차명계좌 TF 차원에서 좀 내용이 있으십니까? 파가신 내용이? 국세청의 입장은 이제 과세법이 있다면 다 과세하겠다 하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예. 근데 우선 삼성 차명 재산이 법률적으로 되게 복잡하고 쟁점이 많기 때문에 예. 삼성과 관련된 그 차명 재산 과세 원칙이 명확히 정리되면 다스 등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국세청이 만약에 다스 차명계좌 찾아낸다면 차등과세 적용 가능하겠죠? 이 부분은 좀 다르죠. 차등과세는 이제 당연히 모든 기업에 적용돼야 하는 것이고요. 예. 다스는 주인의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것이죠. 누가 주인인가? 예, 네. 예. 혹시 내년에 우리 민명도 의원께서 서울시장 도전하신다 이렇게 일찌감치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지난번 저하고 인터뷰하실 때, 그죠? 네, 예, 예. 여권 내 출마가 유력한 인사 가운데 본인은 출마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 했지만 임종석 비서실장 차출연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예, 지금과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 사람의 상상력으로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에 11년을 위임한 것은
국민들이 볼 때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지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를린 같은 경우 2001년도에 독일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였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아우토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서울에 노량진의 공시촌이 랜드마크인 랜드마크가 되었을 때 중국의 중간촌에는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창업의 세계 월드스타가 되겠다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 저는 대도시는 이제 사람의 가능성을 키우는 도시여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네. 대한민국이 정말 서울의 경제 중심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를 바꿔서 네. 여의도의 금융과 또 4차 산업이 거기서 같이 만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뭐 홍대의 어떤 다양한 문화랄지 용산의 국제공원이랄지 여의도의 지벨리랄지 상암동의 디지털 단지랄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결합된다고 한다면 네. 우리나라에 또 아시아에 유능한 인재들이 다 하나로 모여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는 산업화 정보화에 이어서 지능화에 앞장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 제가 그런 그랜드 구상을 밝히고 있는데요. 예. 누구라도 그런 서울을 정말 경제 중심 도시로 바꾸겠다는 그런 예. 그랜드 구상을 갖고 서울 시민들한테 해답이 무엇인지 서울의 갈 길이 무엇인지 서로 토론하고 경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스티브 잡스 얘기가 생각나네요. 뭐 한 점 한 점씩 놓다 보니까 나중엔 커다란 그림이 만들어진다고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각 지역구의 특이점을 잘 연결해서 이런 클러스터된 지역을 경제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면 정말 그런 그랜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분이 시장으로 오신다면 서울의 활력은 더욱더 늘어나겠군요. 예,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도 40년 전에 사실은 스탠퍼드 대학이랄지 UCLA의 그 넓은 땅에 미국의 인류 기업의 연구소를 다 유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네. 쓰라고. 예. 그래서 거기서 유능한 인재가 모이고 서부의 문화가 결합돼 갖고 결국 오늘의 실리콘밸리가 된 것이죠. 네. 이스라엘도 40년 전에는 변호사, 의사, 공무원이 꿈이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스라엘 특유의 어떤 그 전통의 정신, 후추파. 네. 다른과 차이를 인정하는 정신을 갖다 끄집어내서 초등학교 때부터 군대까지를 다 창업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다 개조를 했고 네. 애초부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인류대학 졸업생들한테 그건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가르칩니다. 네. 저희는 그 대한민국의 심장을 바꿔서 창업국가를 선언하고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어떤 초등학교 교육과정부터 군대까지 네. 대학까지 다 모두 개조하는 네. 그런 실험에 이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원대한 꿈이고 드림이고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민병도 의원이었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